안녕하세요. 베이스골프 강도 프로입니다. 지난 토요일 구독자 10만 오픈 레슨 이벤트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 2주간 베이스골프가 구독자 10만을 기념해서 최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주 동안만 진행되는 이벤트인 만큼 이번에는 꼭 현장에서 이중진자, 회전, 축을 지키는 느낌을 배워보세요. 꼭 현장에서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날 오픈 레슨을 하면서 현장에서 받아보신 분들은 진짜 다르다고 했어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강의 제목은 할 수 있다 골프 할 수 있다 골프라고 했는데, 핸디캡을 정하는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핸디캡을 정하는 방식이, 내가 90개다 하면 아마추어는 위아래로 10개, 그러니까 20개가 내 핸디인 거예요. 선수들은 위아래로 5개, 10개가 핸디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핸디캡을 놓고 치는 게 77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82타도 칠 수 있는 거고 이분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90개다 하면 100개도 칠 수 있는 거고 80개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라이프 베스트 스코어를 치고 나면 내 핸디가 그 언저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위아래로 10개를 생각하시면 거의 얼추 비슷하실 거예요. 가장 못 칠 때 몇 개 치세요? 110개. 막 120개는 절대 안 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죠? 마음은 그렇죠. 네. 나오죠.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그 나오는 스코어 말고, 진짜 내가 이렇게 쳐도 이 스코어는 안 치겠다 하는 그 스코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10타 정도 빼면 아마 핸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핸디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고 싶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프가 어려운 이유,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골프 어려운 이유. 몸이 맨날 바뀌어요. 몸이 맨날 바뀌어요. 항상 동일한 컨디션이 아니고. 컨디션이 아니에요. 네. 매일매일 바뀌어서 매일이 동일한 다르죠. 컨디션. 맞아요.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어려운 게 매일이 다르다. 사실 매일이 다르지 않고 1시간 뒤에도 달라요. 이 샷이 다르고 다음 샷이 달라요. 그게 골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영역인데, 그 영역을 받아들이셔야 돼. 첫 번째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게 골프예요. 제가 어제도 강의 준비하면서 저희 뒤에 그 매니저가 물어보는 거예요. 골프는 잘 됐는데 왜 다음날 안 되냐고. 그러면 선수들이 타이거 우즈가 우승을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샷감이 유지가 되려면. 로리 맥길로이가 오늘 잘 쳤어요. 이런 똑바른 샷을 쳤는데 내일 또 똑같이 쳐야 되는데 걔도 또 못 쳐요. 전 세계에서 탑랭커들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골프가 다르다는 거는 3년 뭐 이렇게 치시고 오랫동안 치신 분도 계시지만, 오래 친 분은 좀 더 받아들이시겠죠. 골프 약간 원래 이렇구나, 잘 안 되구나. 근데 또 다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골프 어려운 이유. 매일 새로워져요. 매일 새로워지죠. 맞아요. 또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운동입니다, 골프가. 이렇게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골퍼가. 선수도 마찬가지고 아마추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골프가 재밌는 이유는 뭐예요? 어려워서. 어려우니까 뭔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뭔가 깊이감도 생기는 거고. 왜 또 재밌으세요? 조금씩 늘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네. 확 늘진 않는데 나는 성장은 하긴 한다. 배우고 뭔가 공부하고 하면. 제가 하루에 그래도 뭐 레슨을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수천 분을 만났을 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드려요. 골프가 왜 재밌냐 하시면 비슷한 답변들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이런 안 되는 상황들, 그리고 될 것 같은 상황들, 그리고 됐을 때 희열이 좋은 분들이 골프를 오래 치시고 빠져드세요. 근데 그게 없는 분들 있죠. 어려워서 나는 나랑 안 맞다. 나는 좀 더 뭔가 그냥 단순하게 쉽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은 골프를 오래 못 치시더라고요. 골프를 이 자리까지 와서 제 강의를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좀 더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질, 본질적인 그런 개성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골프를 이제
알려주는 일을 하면서 베이스 골프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골프를 더 오랫동안 더 재밌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골프를 오랫동안 재밌게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게 되게 단순한 표현이지만 교습 철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레슨을 받으러 오셨어요. 이분이 지금 당장 잘 될 수도 있고 뭐 내일 또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오랫동안 재밌게 쳐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안 되면은 절대 재미가 없어. 한 번에 손맛이 있던 내가 생각한 게 되는 그 맛이 있어야지 재미가 있죠. 근데 단순히 제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많은 레슨들은 레슨을 받으면 안 돼요. 레슨을 받으면 잘 되던 것도 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게 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이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없게 만들어야지 훨씬 더 재밌고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골프라는 장소와 유튜브와 공간은 좀 전에 알려드렸던 더 오랫동안 더 재밌게 치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베이스 골프 보면 보통 첫 번째 이제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으시죠? 비스윙. 맞아요. 비스윙은 쉽고 가볍고 빠르게 이제 멀리 치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포인트는 오래 치려면 다치지 않아야 되고 좀 더 내가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비스윙 보시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엄청 쉬워 보이죠? 따라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쉽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와이프가 골프를 끊었거든요. 골프를 이제는 다시는 치지 않겠다 했는데 맨몸으로 하는 운동을 다 잘해요, 저희 와이프는. 근데 골프를 치면은 못 쳐요. 너무 못 쳐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누군가가 하는 게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다. 근데 동작이, 비스윙이 이렇게 쉬워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누가 봤을 때 쉽게 잘한다 하면은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따라해 보시면은 막 약간 좀 이상할 거예요. 타이밍도 좀 안 맞고. 그래서 그 쉬워 보이게 하는 것들을 찾으면 골프가 더 성장하고 좋아지실 거예요. 베이스 골프는 그런 장소입니다. 더 오래, 더 재밌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제가 하는 강의를 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으실 거예요. 조금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는 강의 때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이거 올리잖아요. 그럼 바로 다음 영상. 스킵. 바로 다음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면해서 이렇게 저희 소통할 수 있을 때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베이스 골프는 비거리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비거리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비거리 늘리는 영상을 보다가 우연찮게 비스윙을 보셨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저희를 만났을 때. 근데 비거리라는 키워드도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좀 더 좋은 방식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더 오래, 더 재밌게 한다는 거는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페이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한 번 처음 넣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베트남에 갔는데 거기가 카지노가 있는 곳이었어요. 카지노가 있는 곳이었는데 엄청 피폐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장소에. 근데 그분들은 재미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때 게임을 하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재밌었던 거는 같이 간 분이 하라고 10만 원을 주셨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 기분에는 잃어도 되는 돈이고 뭔가 그냥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안전하다고 느낀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다 걸고 그걸 했다고 하면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골프에서 돌아갈 곳이 있고 안전한 곳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맞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잘 맞아 하는 기준이 있으면 내가 어떤 걸 시도할 때 사실 좀 더 망설임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레슨하고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이렇게 레슨을 이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맞을 것 같아. 뭔가 그런 내가 시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했을 때 실제로 잘 안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고 안전하다는 것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수없이 많은 유튜브 영상들, 컨텐츠들 속에서 이거는 내가 해봐야겠다, 저건 내가 해봐야겠다가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해봐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내가 컨텐츠를 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많은 컨텐츠를 보거든요.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 영상 되게 많이 봐요. 되게 많이 보는데 기준을 갖고 그 영상을 보는 거랑 기준이 없이 그 영상을 보는 거는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기준을 만들려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프로님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도 레슨의 기준을 잡고 해야 된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게 본인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아마추어 분들 대상으로 할 때도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 원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골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핸디가 20개라고 했잖아요. 그 20개 안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프로들은 이렇게 쳐야지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상황에는 이렇게 쳐야지, 내가 오른쪽을 피하고 싶으면 이렇게 쳐야지 하는 항상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느낌으로 치죠. 느낌으로 치니까 매번이 다른 거예요. 매일이 다르고. 그러면 이 기준을 만들고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나는 이거는 꼭 지킨다 하는 분 있으세요? 어떤 거 있으세요? 이제 어드레스, 그립하고 어드레스. 네, 백스윙이 잘 들어가면은 그냥 다운 스윙은 조절이 잘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 백스윙이 도무지 똑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인 건 이렇게 갖고 이제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골프에 3가지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법칙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 3가지를 제가 강의할 때마다 사실 바꿔요.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그 표현이 다른 거고 방식이 다르지만 결국 이어져 있어요.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를 제가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들었는데 이걸 못 알아듣겠다 하면은 내년에 오시면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년에 오시면 제가 좀 더 쉽게 항상 연구하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가지가 첫 번째가 요즘 저희가 많이 쓰는 키워드죠. 베이스 골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중진자라는 거. 근데 이거는 최근에 이중진자를 쓰지만 3년 전에부터 했던 걸 빨간 막대기, 파란 막대기로 해가지고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축. 비스윙을 할 때도 축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드리고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려요. 회전도 올바르게 내가 숙여진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되고 골반과 어깨의 기울기가 높낮이가 바뀌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건 동일해요. 제가 갖고 있는 골프에 대한 생각과 스윙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어져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이어져 있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각각 하나하나면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로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골프의 정의를 해보셨어요? 멈춰있는 공을 클럽을 이용해서 홀컵에 넣는 게임이 골프예요. 되게 당연한 소리잖아요. 야구나 축구처럼 공이 움직이지 않아요. 골프는 공이 멈춰야지 칠 수 있어요. 멈춰있는 공을 내가 발로 찰 수 없고 손으로 던질 수 없어요. 클럽을, 짝대기를 이용해서
홀컵에 넣어야지 끝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깊게 이해하고 깊게 들여다보면 골프가 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고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멈춰있는 공을 이라는 표현은 땅에 발이 붙어 있어요. 그죠? 멈춰있는, 지금 우리가 골프를 칠 때 뭐 스텝이라는 걸 하지만 우리가 뭐 칠 때 이렇게 진짜 막 발을 옮겨가면서 치지 않죠. 발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멈춰있는 공을 칠 때 발이 붙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려면 내 멈춰있는 공과 발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쉽게 치는 방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안 움직이면 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머리 움직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머리 움직이지 마라. 머리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위아래로 머리 들지 마라. 아마추어 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친구가 제일 필드 가가지고 공 땅볼로 그러면 야, 너 대가리 들었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머리 들지 마라, 머리 움직이지 마라 이런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죠. 그게 멈춰있는 공이어서 그래요. 멈춰있는 공. 우리가 땅에 발에 붙어 있고 멈춰있는 공을 칠 때는 내 몸통을 안 움직여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 볼게요. 클럽을 이용해서 라는 표현은 거리를 날려보낼 힘이 클럽에 만들어져야 돼요. 이 공은 내가 내 발이나 손으로 절대 칠 수 없어요. 클럽에 맞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클럽이 공을 만날 때에 힘이 있어야지 날아가요. 그쵸? 이 클럽에 힘이 없으면 공은 안 날아가요. 근데 클럽에 힘이 있으면은 공은 날아가요. 그죠? 클럽의 힘을 더 많이 만들수록 더 멀리 날아가요. 맞나요? 자, 다음. 홀컵에 넣는 게임이에요. 근데 홀컵이 어디에 있어요? 골프는 내 측면에 있죠. 내 측면에 있어요. 이게 나의 측면에 타겟이 있는 거예요. 당구는 내 앞에 있죠. 그죠? 내 측면에 있는 종목이 많이 없어요, 타겟이. 근데 이걸 제가 그때 80명 그 여자 남자 프로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이 주제를 갖고 거의 뭐 한 30분 토론했거든요. 제가 요즘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골프 타겟은 측면에 홀컵에 넣는 게임이기 때문에 홀컵이 타겟이 맞아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타겟은 내 몸 앞에 있죠. 그쵸? 공. 자, 클럽에 만들어진 힘을 타겟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이 타겟을 정의하지 못하면 계속 공에다가 힘을 쓰는 거예요. 계속 이 공을 내려 찍거나 뭔가 여기서 다운할 때 이 헤드를 아래로 이렇게 던지거나 하는 동작을 타겟이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타겟은 왼쪽에 있어요. 백스윙이라는 거는 페이지에 없지만 백스윙의 정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백스윙은 공을 이쪽으로 날려보내야 돼요. 공을 이쪽 방향으로 날려보내려면 힘을 이쪽으로 옆으로 가해야 되죠. 공에다가.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날아가죠. 그럼 힘을 가하는 반대쪽으로 드는 행위가 백스윙인 거예요. 타겟이 공이라고 하면 이렇게 들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홀컵이라는 타겟으로 공을 날려보내고 공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클럽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겟이라는 게 홀컵에 있다. 홀컵에 넣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우리가 공은 땅에 있는 멈춰 있는 공, 그리고 클럽을 이용하는 거, 홀컵에 넣는 거를 이해하셨죠? 그러면 아까 제가 세 가지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이중진자, 축, 회전이죠. 멈춰 있는 공을 땅에 발이 붙어 있다. 그러면 움직이면 어려워지는 거고, 우리는 안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방법을 몰라요. 안 움직이면, 이거 머리가 안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움직이는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백스윙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거나 칠 때 뭔가 끌려가거나
일어나거나 하는 거죠. 맞나요? 맞나요? 이거 다 어려워 하시잖아요. 완전 선수들 보면 제자리에서 여기서 슉 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딘가 모르게 움직이고 있어. 근데 움직이지 말라 그래.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어. 따라해도 잘 안 돼. 이런 거잖아요. 클럽을 이용해서는 거리를 날려보낼 힘이 클럽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리를 날려보낼 힘이 내 몸에 있어요. 내가 힘 주면 얘는 멀리 갈 것 같아. 그죠? 우리는 그래서 몸의 힘으로만 던져요. 내 몸에 힘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말도 뭐예요?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야지 공 맞는다 하죠. 근데 힘 빼는 방법을 또 몰라. 힘을 빼는 방법을 모르니까 또 힘을 당연히 나는 주죠. 얘를 멀리 치고 싶으니까. 그죠? 그러면 공을 날려보내는 힘이 클럽에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 클럽에 만들어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직관적으로 내 몸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 홀컵에 넣는 건데 측면에 타겟이 있고 클럽이 만든 힘을 타겟 방향으로 써야 돼요. 이제 오케이 만드는 거는 힘을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타겟 쪽으로 힘을 써야지 스윙이 되는데 내 힘이 공에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안 돼요. 이게. 그러면 클럽을 공에 던지는 게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공으로 클럽을 던지는 거예요. 공에다가 다 던지세요. 아니라고 하시지만 자 공에다가 던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선수들은 핸드포워드라는 게 쉽게 나와요. 다운블로가 쉽게 되기도 하고 핸드포워드가 되기도 하고 임팩트 때 오른 팔꿈치가 좀 굽어 있기도 하고 뭔가 끌려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다 풀려서 맞아요. 그리고 뭔가 찍어치기도 어려워. 아이언이라고 하면. 그리고 아무리 나는 세게 치는 것 같은데 프로가 툭 치는 것보다 거리가 적게 가. 이게 다 공으로 던져서 그래요. 이 헤드를 공으로 던지는 순간 펼쳐지면서 이렇게 풀려 맞게 되거든요. 근데 선수들은 잘 끌고 와서 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진자라는 그 말은 클럽을 이용해서예요. 이중진자가 클럽의 힘을 만드는 방식인 거고 축이라는 개념이 멈춰있는 공을 표현하는 거예요. 멈춰있을 때 내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회전이라는 게 홀컵에라는 표현이에요. 회전을 해야 홀컵 쪽으로 타겟 쪽으로 클럽이 날아가는 힘을 만들어요. 내가 회전하지 않으면 자꾸 공 쪽으로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의 임팩트 모양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느낌의 임팩트를 하게 돼요. 근데 선수들의 임팩트 모양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회전이라는 거는 홀컵 방향으로 클럽의 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잘 이어진 스윙이 그냥 아주 좋은 스윙이에요. 엄청 좋은 스윙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잘 칠 수 있어요. 쉽게. 자, 그럼 이제 세 가지를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중진자라는 걸 들어보셨죠? 쉽죠? 빨간 막대기, 파란 막대기예요. 다 들어보셨나요? 제가 레슨할 때 진짜 많이 써서 항상 곁에 있어요. 이 파란 막대기, 빨간 막대기가 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막대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밑에 막대기가 하나 더 붙으면 얘가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요. 이런 움직임. 그러면 파란 막대기보다 빨간 막대기가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른 이유는 각이 만들어졌다가 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심이.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각이 만들어졌다가 각이 펴지는 거예요. 각이 만들어졌다 각이 펴지는 거. 이게 이중진자인데 여기서 이 빨간 막대기 끝에 속도를 더 극대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파란 막대기의 축을 위로 아래에서 위로 당기면 얘는 더 빨라져요. 위쪽 축을 이
축을. 그러면 우리 클럽은 빨간 막대기인 거고 파란 막대기는 내 왼팔이에요. 그리고 아까 끌어올린 거는 왼쪽 어깨예요. 내가 팔이 어깨가 고정된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막대기 하나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랫막대기가 더 빨라졌어요. 이렇게. 근데 이 아랫막대기를 더 빨리 하고 싶어? 이러면 어깨의 레벨을 올리면 돼요. 어깨의 레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 아래의 막대기의 속도가 더 빨라져요. 심플하죠?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중간에 연결되는 이 축이 그립 손이거든요. 얘를 꽉 잡고 있으면 그냥 하나의 막대기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립 자연스럽게 얘를 만들 수 있게끔 편안해야 되는데 내가 얘를 꽉 잡고 이렇게 있으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대기가 각을 만들었다가 각이 펼쳐지는 구간이 가속 구간이거든요. 이 위치. 자, 그러면 이중진자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축이 멈춰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축이 안정돼야 돼요. 들지도 않아야 되고 뭐 옆으로 움직이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 제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그 동작을 하실 때 머리가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좌우로 안 움직이죠? 좌우 위아래 다 안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내 몸통에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했던 회전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야지 안 움직여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그 변수가 있어요. 내 몸통은 회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엉덩이가 좌우로 움직이면 내 머리는 계속 좌우로 움직여요. 엉덩이가. 그리고 엉덩이가 앞뒤로 움직이면 내 머리도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골반, 엉덩이라는 이 힙이 제자리에서 회전이 되고 회전이 돼야 되는데 내 힙이 뭐 옆으로 밀린다거나 내 힙이 앞으로 올라온다거나 하면 내 얼굴은 움직여요. 그래서 멈춰있는 공을 가장 치기 좋은 상태는 내가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축. 그러면 축이랑 회전이랑 같은 얘기죠. 맞나요? 회전이 좋으면 축이 좋아져요. 근데 회전이 좋으면 축을 갖고 회전을 잘 하잖아요. 그럼 이중진자가 좋아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왼쪽 어깨가 키예요. 이중진자에서. 어깨가 레벨을 바꿀 때 아래의 막대기의 속도는 빨라져요. 근데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서 있는 상태가 아니고 서 있는 상태에서는 어깨 회전을 하면 어깨의 레벨이 같죠. 높낮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높낮이가 달라요. 백스윙 때 왼쪽 어깨가 낮게 위치해요. 그쵸? 근데 내가 올바르게 회전을 반대로 하면 높아지죠. 레벨이 높아지면서 이중진자의 파워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의 백스윙은 왼쪽 어깨가 높아져요. 올바르게 회전하지 못했어요. 그럼 축이 깨졌어요. 이 상태에서 높이가 이미 높아져 있고 헤드를 던져도 아래의 막대기 속도를 극대화하기 어려워요. 대체로 대부분 다 정해진 패턴으로 골프를 치시거든요. 자, 여기서 백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들려서 머리가 좀 움직였어. 그러면은 움직인 머리를 그대로 놓고 치면 얘가 이미 높아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펼쳐진다. 아까 아마추어 분들의 임팩트 이런 모션이다. 근데 높아졌는데 이제 얘를 낮추면서 쳐. 낮추면서 치면 아까 그 막대기의 관계에서도 안 좋죠. 얘가 높아져야지 얘가 펼쳐지는데 그건 낮아지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패턴 그대로 대체로 치세요. 그러면 막대기 이중진자를 만드는 것과 내 축을 지키는 것과 회전은 하나의 세트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는 내 몸의 힘이 아니고 클럽의 그 막대기의 관계로 쳐야 되는데 이 막대기의 관계가 펼쳐지는 게 속도잖아요. 얘가 안 펼쳐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펼쳐지면은 힘을 못 써요. 아랫막대기가 펼쳐지는 건데 어느 시점에 펼쳐져야 돼요? 공이 있는 이 구간에서 얘가 촥 하고 펼쳐져야지 속도가 나요. 근데 내려올 때 이미 다 펼쳐져서 내려오면은 힘 전달이 안 돼요. 이 공이 있는 이 구간에서 펼쳐져야지 힘 전달이 탁 되죠. 근데 펼쳐지는 거는 왼쪽 어깨랑 관계를 하고 있어요. 왼쪽 어깨랑 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 왼쪽 어깨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때 세게 펼쳐져요. 그러면 우리 백스윙에서는 왼쪽 어깨가 낮고 칠 때 왼쪽 어깨가 높아야지 이 구간에서 돼요. 근데 일찍 왼쪽 어깨가 높아진다 하면 빨리 펴지는 거. 왼쪽 어깨가 안 높아진다 하면은 안 펴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왼쪽 어깨가 막혀. 돌지 못한대. 막힌다는 말을 회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전하래. 회전하라고 하면 또 이렇게 하세요. 왼쪽 어깨 높이지 말고 낮게 하라고 이렇게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걸 이해하시면 레벨이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게 내 축을 유지하고 이중진자를 강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면 이 느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백스윙 때 그러면 회전이 잘 돼야 다음 동작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백스윙이 착 낮아져 있고 안 움직이고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반대로 이렇게 착 하면은 심플하고 쉬워지잖아요. 그럼 백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회전을 단순하게 우리가 제 등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핵심은 높낮이에요. 높낮이. 왼쪽 어깨의 높낮이가 이중진자와 축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내가 높이를 먼저 만드셔도 돼요. 백스윙을 시작할 때. 지렛대를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 멈춰있는 이 무게, 이 막대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들 때 지렛대가 필요해요. 지렛대가 쉬운 거는 이 지렛대가 요 동작이에요. 맞죠? 끝을 누르고 중간을 받치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왼손이 그립의 끝에 맞닿아 있고 오른손이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받쳐야 되는 거는 오른손인 거고 눌러야 되는 거는 왼손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내 백스윙을 할 때 아까 높낮이가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 걸어 놓기만 할게요. 왼쪽 어깨가 내려가고 오른쪽이 올라가면 이 헤드가 들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지렛대가 써졌죠. 이러면 가볍게 들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이제 회전이라는 걸 충분히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회전이라고 생각하는 걸 먼저 해. 회전 이렇게 먼저 하면 헤드가 여기 뒤로 와 있고 낮게 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들어.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돌고 팔은 들어. 내 몸은 돌고 팔은 들어. 이걸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왼쪽 다 떠 있죠. 왼쪽 측면이 사이드가 다 떠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이라는 단어가 엄청 어려워요. 그 단어를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순서가 필요한 거고, 순서는 높낮이로 인해서 왼쪽이 낮아지고 오른쪽이 높아지는 동작이 먼저 생기고 돌면 돼요. 근데 이게 회전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럼 높낮이가 바뀌면서 이제 무게 지렛대가 생기고 나면 헤드가 이제 충분히 땅에서 올라오죠. 그럼 이제 돌면 이 위치가 돼요. 근데 내가 나는 도는데 팔은 들어야지, 이렇게 심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플한 문제가 아닌 이유는 이 다음이 연결돼야 되니까. 백스윙에서 우리는 백스윙을 한 이유가 타겟으로 얘를 던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들고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는 뭐라 그래요? 얘는 또 내리고 내 몸을 돌라 그래. 이렇게.
맞죠? 이러면 이중진자의 원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내리는 그냥 이 정도의 힘으로만 치는 거예요. 그냥 헤드가 여기서 떨어지는 이 정도의 힘으로만 치는 거예요. 떨어지는 힘으로 치지 않냐라고 또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냥 이 떨어지는 힘으로 그 정도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정도 안 날아갑니다. 떨어지는 힘으로는 그 정도 안 날아가요. 내 어깨가 잘 높이를 낮추고 있고 회전이 된 상태에서 내 왼쪽 어깨가 반대 이쪽이면 지금 얘가 높죠? 얘가 낮고 그럼 반대로 높아지는 동작을 할 때 타겟 방향으로 클럽이 펼쳐지면서 공에 힘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스윙을 제가 다 모르니까 어떤 스윙을 가지셨는지 모르니까 조금 있다가 그 스윙을 한번 보면서 어떤 포인트를 하셔야 되는지를 체크를 잡아 드릴게요. 저희 프로님들이. 그래서 이중진자와 축가 회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중진자라는 개념이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클럽을 이용하는 게임이 짝대기로 쳐야 돼. 무조건. 그래서 슈퍼 갑은 클럽이에요. 내 몸이 아니고. 클럽이 어떻게 잘 움직이게 만드는지가 핵심이어서 이중진자가 첫 번째. 그럼 이중진자를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회전을 잘 해야 돼요. 축, 기울어진, 숙여져 있는 축에서 회전을 잘해야 이중진자가 잘 써져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골반의 높낮이도 하체 힙턴이나 뭔가 상하체 분리 혹은 하체를 많이 쓰면 비거리가 많이 간다는 걸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하체를 저도 많이 쓰는 편이고 프로들은 당연히 다 많이 써요. 근데 보세요. 하체를 쓰지 않고 회전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 어깨의 높이가 여기라고 할게요. 그럼 이 높이, 샤프트 높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 높이가 하체를 쓰면 더 많이 높아져요. 끝이. 맞나요? 이 이중진자를 쓸 때 어깨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빠르게 옮길수록 빨리 펼쳐져요. 클럽이. 그러니까 내 하체는 이 높이를 더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짧은 구간에 더 빠르게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갖고 하자고 하면 하체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는 다 처음에 이제 레슨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하체 가고 손 가고 이런 느낌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거는 내 몸통을 잘 쓰는 거예요. 내 회전을 이렇게 내 제자리, 내 중심에서 회전을 잘해야 된다. 회전을 잘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높낮이가 있는 걸 내 몸통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고 나면 하체는 그 위에 속도를 쌓는 거예요. 더 빨리, 더 높게 만드는 거. 그러면 하체를 썼을 때 거리가 착착착 계속 붙거든요. 근데 대체로 많은 분들은 힙을 먼저 써. 그러니까 힙이 먼저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 몸통의 움직임이 하체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기초공사예요. 근데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데 그냥 힘만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또 결국은 내 어깨 높이는 계속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치시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뭐다? 손만 쓰는 거다. 손만 이렇게 써가지고 공을 치시는 거예요. 어깨에 관계없이 헤드를 내보내는 이런 동작들은 다 그냥 손동작이 많은 스윙인 거예요. 탄탄하지 못해. 이거야말로 내일 안 되고 오늘 잘 되는데 한 번은 똑바로 가는데 한 번 오른쪽 가고 한 번 왼쪽 가고 하는 스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 클럽이 나가는 거는 이 어깨랑 관계를 한다는 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포인트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체가 왜 잘 써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맨 뒤에 다 거리 늘리려면 하체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체가 잘 써져야 되는 이유는 높이감 때문에 높이감. 근데 마지막에 쓰는데 그거는 스윙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거고 스윙의 실제 스윙이라고 치면
높이가 낮아졌다가 높아질 때 탕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데 여기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높아져요. 탑에 있는데 여기서 힙을 이렇게 팍 써버리잖아요. 그럼 정면에서 보실 때 백스윙을 했는데 팍 쓰면 여기서 높아지죠. 그러니까 일찍 높아지면 일찍 펴진다는 말이랑 같아요. 클럽이 왼쪽 어깨가 일찍 높아지면 일찍 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구간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다운스윙을 해서 이 어깨, 아마추어와 프로스윙 가장 다른 게 다운스윙 구간에 어깨가 일자냐, 아마추어는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낮은 곳에서 지금은 왼쪽이 낮고 오른쪽이 높죠. 낮은데 일자가 됐다가 반대가 높아지는 게 거의 대부분의 프로의 스윙인 거고, 아마추어 분들은 굉장히 낮게 있다가도 기가 막히게 바로 높이세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바로 탁 높이니까 여기서 이제 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 동작을 그러면 스쿼트 한다, 뭐 점프 한다, 하체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이제 연결을 해드리면, 자, 하체는 여기서 써야 돼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차고 일어나는 동작을 하죠. 맞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잘 차고 일어나려고 앉는 거예요. 짧은 구간에 힘이 빠져서 늘어날 때 폭발적으로 힘을 쓰거든요. 힘이 빠지면서 짧은 구간에 근육이 축 이렇게 탁 하면 지금 근육 대퇴도 늘어나고 늘어나는 근육들이 있죠. 그러면 폭발이 쉬워져요. 근데 힘을 주고 앉으면 얘가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걸 섞으면 뭐냐? 우리는 이거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빨리 차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운스윙을 할 때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빠져야지 여기서 점프를 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수들이 힘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다운스윙을 하면. 이게 슬로우로 보거나 캡처로 보면 진짜 힘을 주는 것처럼 보이죠. 끌고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이 구간이 말 그대로 힘이 빠지는 구간인 거고, 점프해서 높이를 극대화시키는 구간, 이 구간이 진짜 힘을 쓰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근데 우리는 끌고 내려오는데 힘을 쓴다고요. 끌고 내려오는데. 끌고 내려와야지 세게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끌고 내려오는 거는 힘이 슉 빠져야지 끌려 내려와요. 클럽은. 그래서 이 각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각이 펼쳐지는 거는 아까 말했던 높이요, 높이. 높이가 바뀌기 때문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손이 막 이만큼 내려오거든요. 이만큼. 이제 여기 있으면은 아마추어 분들은 무조건 뒷땅에 땅 칠 것 같다. 아, 못 친다 이러시거든요. 여기서 던지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내 손의 힘으로 헤드를 던지는 동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만큼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이제 왼쪽 어깨가 높아지면서 타겟 쪽으로 이 헤드가 이렇게 끌려 들어오면서 이런 느낌의 임팩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내가 힘 안 써야 돼. 다운스윙 할 때 이 공이라는 타겟으로 이 헤드를 던지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힘이 빠져서 내가 도는 데다가 힘을 써야지 자연스럽게 착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는 동작이 생기지, 내가 여기다가 힘 쓰면은 어떤 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다 일어나 버리는 느낌. 그리고 팔로우 잘 안 되고 피니시 내가 따로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어지는 동작으로 가져가면 회전이 쭉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다? 아주 좋은 스윙. 그래서 어려운 거는 힘을 안 쓰는 게 어려운데, 힘을 안 쓰는 게 아니라 힘을 쓰는 구간을 바꾸는 작업이 제일 어려워요. 내 몸을 그 오른쪽이잖아요. 여기다가 오른쪽 구간에다가 힘을 써버리면 안 돼요. 끌고 오든 뭐가 됐든 힘을 쓰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힘이 빠져야 되는 구간이고 힘을 써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것보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 수 없어요. 골프를. 어려우시면 내년에 다시 오세요. 삼중진자 아니에요? 삼중진자예요. 맞아요.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삼중진자라고 잠깐 생각하는데, 그럼 삼중진자 때에다가 스윙을 하면 네. 어디를 제일 먼저
의식을 하고 움직여야 되느냐. 네. 힘을 극대화시키는. 네네네. 그래서 요 어깨 요 구간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요 구간 쓰고 그다음에 임팩트 구간에서 쫙 펼쳐지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의 이제 느낌적인 부분은 이건 이제 원리적인 거고, 이 어깨 삼중진자로 어깨 쓰고 팔이 내려오고 클럽이 써지는 때 그거를 제가 많이 해보니까 포커스를 왼쪽에 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왼쪽으로는 느낌을 못 찾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러면 오른쪽이 높아졌다가 오른쪽이 낮아지면 얘는 높아지죠. 그래서 오른쪽이 낮아지는 느낌으로도 하는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갔다가 오른쪽에 포커스를 해서 오른쪽을 떨궈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대체 그냥 이렇게 떨구시거든요. 낮춰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또 높이가 잘 안 맞아요. 질문에서 답을 드릴 때 어깨가 보세요. 회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도 높아지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도 높아져요. 선수들 중에 이렇게 치는 선수들도 있어요. 엄청 세게 칠 때 많이 어깨가 낮다가 낮은 걸 유지하다가 이렇게 높여도 좋은 스윙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스피드를 낼 수 있는데 이게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고 기다렸다가 터트려야 되는데 이 자체가 엄청 어려워서 노멀한 거는 이게 당연히 노멀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냥 대각선으로 도는 거. 각을 크게 도는 이게 더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멀리 치는 드라이버 선수들은 이렇게 치는 선수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플레이어들, 투어 선수들은 대체로 다 그냥 대각선 뒤로만 빠지건데 이거를 내 몸통의 방향으로 느낄 수도 있고 내 오른쪽 어깨의 방향으로 느낄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주로 왼쪽 느낌을 많이 강조드리긴 해요. 레슨을 할 때. 왼쪽에 느끼기가 어렵지만 왼쪽의 느낌이 이렇게 뒤로 가는 느낌을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오른쪽으로 했을 때 안 좋은 점들이 좀 많긴 해요. 풀리는 것도 더 많아지고 내려오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오른손잡이이고 우리가 오른쪽을 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어서 오른쪽에서 느낌을 많이 찾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골프를 더 편하게 하려면 왼쪽 느낌을 좀 더 찾아주셔야 돼요. 유튜브랑 실제 레슨의 차이.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거는 저희도 유튜브를 지금 하고 유튜브 때문에 만난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유튜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 조각으로 하게 돼요. 조각으로. 근데 저는 이런 강의를 많이 하니까 뭐 1시간짜리 영상도 있고 강의하는 영상이 있지만 유튜브 컨텐츠는 조각 나 있는데 그 조각을 내 머릿속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게 엄청 어려워요. 아마추어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 영역을.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이네, 이 내용이 이 내용이네. 저는 그냥 영상 보면 이 내용 그냥 이 조각을 이렇게 표현했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할 때 단계를 만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조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조각만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조각만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조각 한 조각을 하게 되니까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비스윙은 영상을 보고 따라했는데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기해요, 저도. 그걸 했을 때. 근데 유튜브와 실제 레슨의 차이는 단계적 훈련을 할 수 있냐예요. 골프를. 내가 단계적으로 유튜브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실제 레슨은 단계적인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걸 잘 합의하면 돼요. 합의라는 표현을 쓴 건 워딩이 유튜브에서는 워딩을 맞출 수가 없어요. 고객하고 나의 워딩을. 근데 실제 레슨은 이제 워딩을 맞출 수 있어요. 힘이라는 단어를 합의하는 거예요. 힘이라는 단어를 힘이 고객이 생각하는 힘은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힘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간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죠. 이 구간이 아니고 이 구간이다 하는 거를 생각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단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어요. 단계적인 훈련을 해야
성과가 생기고 성과가 좀 더 지속될 수 있어요. 베이스 골프는 모든 골퍼에게 도움되는 방법을 찾는 걸 미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계속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아마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올라갈 영상 컨텐츠 중에 제가 촬영을 한 게 있는데, 머리를 고정해라고 하면 어디를 고정하냐면 여기를 고정해요. 이 목을 이렇게 딱, 그러니까 얼굴 전체를 고정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이렇게 움직여요. 돌아요. 목은 돌아요. 목은 도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 내 얼굴이, 내 몸통은 가만히 있고 도는 동작이랑 얼굴은 가만히 있고 몸통이 도는 동작은 결국 다 얘가 움직이는 동작이거든요. 목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보시면 왼쪽으로 고개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고개 유지한 상태에서 몸통을 백스윙 쪽으로 돌려보세요. 이게 이제 백스윙이 되는 거예요. 목에서 움직임이 생기죠. 근데 내가 턱을 들게 되면 그 동작이 달라져요. 턱을 들면은 목을 뒤로 든 거죠. 이렇게 목을 회전한 게 아니고, 그죠? 근데 목을 뻣뻣하게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공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회전이 안 돼요. 내 얼굴과 내 목에서의 분리가 정확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지금 이제 턱은 돌아가 있죠, 그죠? 턱은 돌아가 있고 얼굴도 약간 사선으로 돌아가 있는 느낌. 근데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드잖아요. 그러면 내 어깨 높이가 안 바뀌어요. 어깨 레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회전을 할 때. 네, 그러면 어깨 레벨이 타면 턱이 약간 이렇게 움직여요. 칠 때도 반대로 이렇게 약간 움직이고. 시선은 그 유튜브 찍을 때 제가 살살 치면 어떤 습관이 있냐면, 공을 안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쳐요. 유튜브 영상 보면 이게 엄청 많아요. 왜 댓글에 다 왜 그렇게 하냐. 제가 이렇게 많이 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공칠 때는 이렇게 안 돼요. 근데 말하면서 그냥 엄청 가볍게 치면 자꾸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 안 보고 저는 저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이 쳐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시선 처리를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공 열심히 쳐다보고 치거든요. 그거는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거고, 제가 실제 칠 때는 다 이렇게 쳐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레슨을 하면 91% 성과가 있어요. 91% 성과라는 거는 제가 베이스 골프를 지금 5년 동안 하면서 수치적으로는 91%의 성과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이게 저희가 그냥 몇 분만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치는 게 이렇게 쳐요. 좀 더 세게 치는 것 같고, 라인이 좀 바뀐 것 같고, 이것도 라인이 바뀐 것 같고, 라인은 좋아요. 근데 훨씬 깔끔하고 다이나믹해졌어요. 차이들이 분명히 있고 짧은 시간에 만드는 성과인데, 이걸 고객이 어떻게 느끼냐가 되게 중요하죠. 저희는 뭐 30m, 20m 늘려드리고 라인도 엄청 좋게 해드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로 91%의 성과를 내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내고 있고. 근데 이 고객들은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똑같이 어렵다고 느껴요. 똑같이 어제는 잘 됐는데 오늘 안 됐다고 느끼시고, 똑같이 좀 전의 느낌이랑 방금 느낌 다르다고 하세요. 골프가 그런 거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성과, 라인, 예쁜 거, 멀리 치는 거, 점수 낮추는 거 다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나만의 기준점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거리를 늘리고 싶은지, 내가 어떤 스코어를 진짜 만들고 싶은지, 그 기준점도, 레슨의 기준점을 내가 설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설정한 기준치가 낮으면 유튜브 보고 내가 이 동작만 해가지고 이만큼만 해봐야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늘리고 싶은 거리나 내 목적과 내 마음이 좀 더 크면 실제 레슨을 받아서
단계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훨씬 더 좋고 빠르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고